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4일이죠. 오늘 주제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의 종전선언, 이걸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 이로써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 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에 앞서가지고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판문점 회동 당일날이죠.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종전선언을 천명한 역사적인 날이다. 이랬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난해 4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났죠. 그래서 뭐 분계선 이쪽 저쪽으로 갔다 왔다 이런 하는 그 이제 쇼를 벌였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이제 트럼프가 가서 또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넘어갔다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코치를 했다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서로 웃고 사이가 좋아졌으니까 종전선언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 그쪽으로 아무 무슨 특별한 경우도 없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갔다 올 수 있었다니 이 자체가 이미 평화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종전선언요. 그건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종전선언 종전됐다 이러면 그게 종전이 되는 겁니까? 그럼 사실상의 종전선언은 또 뭡니까? 그 말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란 것은 실제로는 종전선언이 아니라는 거죠. 종전선언 한 바가 없으니까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종전선언은 아니다. 우리끼리 그렇게 했으니까 사실상 종전선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대통령인데.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전쟁 어떻게 일어난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도 배워서 다 알고 저도 배워서 아는 거고 듣고 배워서 아는 거지. 김일성이가 해방된 뒤에 소련군을 등에 업고 북한 땅에 들어와서 9월 달에 그 다음에 북한의 정권을 차지했죠. 소련군의 도움으로. 소련군의 아바타인가요? 그걸로서 북한을 장악하고 난 뒤에 이제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고 싶다는 거죠. 자기 통치권 하에. 옛날에 왕노릇을 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련에 쫓아가서 스탈린 보고 좀 나 쳐들어가고 싶다. 중국에서 모택동 보고 나 쳐들어가고 싶다. 처음엔 스탈린도 노했죠. 왜?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면 자기들한테 부담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마침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그 방어선을 극동에서 방어선을 어떻게 걷냐면 한반도를 빼고 일본 앞으로 걷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도 이거 기회다 생각했을 거고 스탈린도 그 정도 되면 이제 환경은 조성됐다. 그러니까 해봐. 다만 모택동한테 물어서 허가받아서 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또 거기 쫓아가서 세상에 자기 동족을 살상하겠다고 탱크로 갔다가 밀어버리겠다고 남한테 가서 허가받는 사람 그게 사람입니까? 김정은이 요즘 걸핏하면 외세 민족 자결 무슨 외세 배격 이런데 자기 동족 죽이겠다고 전면전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동족들 살상하겠다고 다른 나라 가서 이제 허가받아오는 그거는 외세가 아니고 내세입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첫 새벽입니다. 그 일요일날. 그날부터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3년 한 달 좀 더 넘었죠.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소모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인적 피해가 엄청났죠. 인명 피해가. 보니까 한국군하고 유엔군 합쳐서 사망 전사자하고 뭐 또 그다음 부상자, 그다음 실종, 포로 다 합치니까 77만여 명이 그렇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엄청난 숫자죠.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많이 죽인 겁니다. 아니, 서로가 서로를 죽인 게 아니라 북한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희생당한 겁니다. 북한 김일성이 야욕 때문에 민간인 희생자가요. 그 사망, 또 부상, 또 학살당한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그 다음에 납치돼 간 사람도 엄청 많았고, 그거 다 합치니까 99만여 명, 100만 명에 가깝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피난민이 우리 쪽에서만 1,5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는 뭐 또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보면 몇 가지만 보더라도 공업시설 43%, 발전시설 41%, 탄광시설 50%가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피눈물을 흘려야죠. 그 고통을. 왜?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먹을 게 없어서 떨고, 입을 게 없어서 떨고, 몸을 누일 집이 없어서 떨고,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래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노력해온 결과가 오늘날 세계 유수의 경제 강국이 된 겁니다. 그동안 북한 뭐 했습니까? 북한,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까지, 이 손자까지 완전히 전제주의적, 그 전제군주적인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저렇게 잔인한 그런 폭정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한 말이죠. 고모부, 큰형, 잔인하게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집단이에요. 그런 집단이 김정은이가 밖으로 나타날 때는 웃고 나타나잖아요. 분계선에서 손 붙잡고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사람들 오 김정은이 아주 소년다운 그런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이네. 천만의 말씀이죠. 돌아가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잔혹무비한 그런 압제자입니다. 예. 그런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만나고 그 전에 자기는 작년에 만나고 이랬다고 세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했으니까 한미 간 남북 간에 또 미북 간에 이렇게 국가 원수들끼리 만나서 정상들끼리 만나서 웃고 이렇게 손잡고 이랬으니까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요? 아니 북한이 그 짓을 한 북한이 한 번이라도 사과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배상 한 푼 하는 거 봤습니까? 근데 누구 마음대로 종전선언입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건요, 이건 조약 협정 아니야. 그냥 선언일 뿐이야. 그렇게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종전선언하자. 트럼프가 김정은이 만난다니까 이번엔 종전선언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종전선언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종전선언 하고 난 이후에 북한의 태도를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도 저러는데, 휴전 상태인데도 저러는데, 종전선언 해가지고, 종전선언하고 나면, 그 다음에 종전협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전협정하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이 이 한반도에 주둔할 명분도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종전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틀림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사이에서 이 남북 간에 무슨 공동체 운운하고 말이죠. 불가침 조약 맺고 무슨 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또 틀림없이 무슨 조약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남북 간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 민족 내부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고 하면 이제는 북한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든 미국은 개입도 못 합니다. 그렇게 김정은이 마음대로 뛰고 놀 마당 열어주려고 종전선언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아무리 말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 맞습니다. 그렇죠. 국민이 41%가 표를 줘서 예?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헌법상 또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앞으로 3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국가 운명까지 좌우하려고 하지 마세요. 국민의 장래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좌우해놓고 그 결정해놓고 나가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5년마다 대통령 바뀌잖아요. 대통령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국민 운명이, 국가 운명이 왔다 갔다 좌우돼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정치 도의죠. 예? 대통령으로서. 아, 참. 무슨 뭐 걸핏하면 문 대통령도 그러는데, 여하튼 정치인들 걸핏하면 금도를 넘었다고 했는데, 금도 넘는 거 아니에요. 금도가 무슨, 금지하는 선이 금도가 아니에요. 아량. 그 아량을 금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을, 예? 품어줄 수 있는 그 아량을 말하는 금도. 좀, 그 다음에 요즘 또 보니까 안위. 그 안전을 안위라고 많이 쓰는데, 안위라는 그 안전과 위험이 아니죠. 내가 안전한 거, 이거는 안위가 아니에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그것도 또 자주 쓰는데, 어쨌든 그 표현도 그거 좀, 용어도 좀 가려가면서 쓰고, 또, 예? 이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뭔지 그것도 살피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도 다 끌어안아서,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뭐 잘잘못을 다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다 안아서 품어줄 수 있는 그야말로 금도를 좀 발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국가 100년지 대계 정도가 아니라 1000년지 대계를 내가 세워놓고 나갈 거야. 그럼 다음 대통령 뭐 합니까? 내가 다 해버리는데. 그 다음에 김정은을 좀 똑바로 보세요. 김정은을. 예? 혹시 노벨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김정은을 정확하게 좀 보고 김정은의 행태, 앞으로 김정은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다 파악을 좀 해가지고 우리 국민을 안전한 곳으로 좀 인도하십시오. 평화, 가장 나쁜 평화가,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나는 가장 나쁜 평화를 더 바란다고, 뭐 그걸 더 선택한다고요? 가장 나쁜 평화가 뭔지 압니까? 노예입니다. 노예의 평화. 항복. 그 다음에 노예. 자꾸 그런 식으로 국민들 오도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평화는 뭐냐?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평화롭게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위협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게 평화입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이를 북한에 두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진실된 평화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장 나쁜 평화도 좋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의 평화를 해도 좋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을 직시하십시오. 괜히 무슨 사실상의 종전선언 이런 말 좀 하지 말고 말이죠. 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